네, 안녕하십니까. 저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의 김태훈 실장입니다. 사실 이런 자리에 제가 발표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여기 정부의 정책이거나 기업의 기술을 발표하는 게 사실 맞는데 제가 좀 민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할 내용이 SI QMS 지오 디지털 트윈이라는 공급망 지정학 위기 대응의 AI 에이전트를 좀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 사고공사 원장님도 이제 바이브 코딩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바이브 코딩으로 작성이 된 겁니다. 공간적 품질 관련을 하기 때문에 깨알로 공간적 품질 관련을 좀 소개를 해야 돼서 저희는 심해에서 유전을 캐는 국토지리정보원을 서포트해서 기본 측량, 공공 측량 성과 심사를 하고 있고요. 또 향후에 기업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일조를 하고 있는 하나의 정제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이런 뉴스들을 계속 클리핑해서 모아서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X를 많이 보고 지금 삐걱삐걱 소리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도 계속 자료를 끌어모으고 있는 것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공급망에 대해서 X에 올리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업화해 볼까를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민주연구원에서 정책 브리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정책 브리핑의 기술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갈 파트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KIT에서 이 부분에서 논문을 지금 받는다고 해서 이 논문을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AI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토큰 경제학이라는 게 가장 핵심적입니다. 얼마나 내가 토큰을 쓰냐가 이 자주우지하는 시대가 왔고요. 그리고 1인 1직장의 시대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만 더 있으면 공공기관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도 하나의 업무만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힘들 것 같고 아마 3개의 직장에서 연봉 1억이라면 3,400만 원씩 받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 52시간도 거의 무용지물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하면서 느낀 것은 중국의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OPC라고 해서 원 퍼슨 컴퍼니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급망에 대한 전문가 도메인 날리지를 갖고 있는 분과 협업을 했지만 저도 이제 공간정보 파트에 대해서는 저 혼자서 이걸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OPC도 실제로 한 사람이 개발해낼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간정보 산업도 아마 많은 변화가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클로드에서 페이블 5를 출시를 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소프트웨어나 지식 업무나 이 생성형 AI를 써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아마 이제 생성형 AI를 쓰지 않고서는 업무하기 힘든 시대에 왔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미도스급은 플런티어 AI라고 해서 가장 최상급의 AI입니다. 저희 공간정보 분야, 저희 공공측량 성과 심사에서도 수치도 품질 검증이라든지 디지털 트윈의 3D 모델 검증이라든지 성과 심사 보고서 작성 이런 부분에 미토스를 써서 하는 부분들이 이제 가능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느낀 것은 AI는 산업혁명보다 10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아마 10배 더 빠르게 일어날 것이라고 데미스 하사비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일이 곧 현실로 닥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테드의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 앤더슨인데요. 이분이 하셨던 말이 지능에 대한 수요는 사실상 무한하다.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는 무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과거 산업혁명은 기계가 인간의 근력을 대체했다면 AI의 혁명은 인간의 지능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시대를 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값싼 지능이 어디에서나 공급이 될 거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우리 공간정보도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지능 수요와 공간정보 성장의 교차점에 대한 가치 허브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간정보는 지능의 가장 큰 입력값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공간 정보는 정말 다양한 파트에서 쓰일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공간 정보는 지능의 연료이자 기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AI가 똑똑해질수록 텍스트만의 한계에 부딪히고 결국 물리 세계를 어디서 언제 어떤 상태로 인식하느냐가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AI 지능과 공간 정보 간의 보완제적인 관계가 될 것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수집도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는 국가 기본도가 항공사진 촬영으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용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저궤도 위성이나 초저궤도 위성 그리고 라이더 센서 쌓아야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많이 쓰일 것 같고요. 데이터 수집 레이어는 아마 자본 집약적으로 경쟁이 아주 강해질 것 같습니다. 플래닛이나 막사라든지 카펠라라든지 아이스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AI에게 더 자주 더 선명한 눈을 제공하는 공간 정보로 변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오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아마 승자 독식의 가능성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병목이자 가치 집중적이 되고 있고 나사의 IB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승자가 공간정보 파운데이션 모델을 다 가져갈 상황이 벌어져 있고 저희 나라에서도 소브린 지오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서 지금 신상희 대표님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응용 레이어는 수직적인 통합이 일어날 거고 이 수직적인 통합에서 자체적인 공간정보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팔란티어의 파이프라인이 어느 정도 되는 가격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파이프라인 하나이면 400억입니다. 그 정도로 큰 금액이고 저희 공간정보는 아주 고부가가치로 갈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조금 건방지지만 제가 한국 공간정보 정책에 준 시사점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이 주도적으로 공공의 공간정보 체계를 아주 잘 구축해 놨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이 공간정보가 AI 학습용 공공 공간정보 개발에 대한 표준화가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무료, 저가, 그리고 AI 수요에 대한 과금 모델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주도를 하되 민간에서 리드할 수 있는 이런 한국형 공간정보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AI 시대의 공간정보의 가치평가에 대한 변화입니다.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죠. AI가 최대의 수요자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이 AI와 같이 협력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비탄력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격의 인상에도 수요가 유지가 됩니다. 공간정보는. 또한 가격 측정이 지도 한 장이 아니고요. AI로 추론당 기여도를 가지고 가격 측정이 될 겁니다. 또한 한계 비용이라고 하나의 영상이 다양하게 활용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간정보는 앞으로 상당히 가치 변화가 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사공공상 원장님이 많이 말씀하셨던 파이프라인 부분인데요. 팔란티어에서는 FD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그 부분을 개발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포워드 디플로이드 엔지니어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 지오스파셜만 붙였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실제로 공간정보 구축에 국토지정보, 국토부 하는 협업까지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타 분야와 협력하는 모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분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분야에 들어가서 그 부분과 협력하는 부분들이 필요해서 이 팔란티어의 FD는 연봉이 8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8억에서 1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향후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공급망 지정학적 리스크 분석 플랫폼을 제가 만들었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보여드릴 거고 에이전틱 AI이고요. 결국 저희가 잘 아는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리고 온톨로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플렉 그리고 지식 그래프를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통합지능 플랫폼에 대한 허브를 만들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멀티 에이전트 스플라이 체인이라고 해서 저희 플랫폼은 멀티 에이전트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수집해서 에이전트 하는 부분이 있고요. 리스크 평가에 대한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또 시뮬레이션을 하는 에이전트가 있고요.
보고서를 작성하는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서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레이어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절하게 프롬프트를 잘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는 그 자료에는 비공식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오픈되어 있는 자료를 증류라는 기술을 써서 데이터를 다 끌어모은 데이터들입니다.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하네스 엔지니어링 기술을 썼고요. 쉽게 설명하면 프롬프트를 잘 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에이전트와 스킬과 오케스트레이터를 협업해서 쓰는 부분입니다. 스킬을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에이전트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문적인 기능과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있는 부분들 인과 추론이라든지 AXAI라든지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지리 공간 등을 이용을 해서 공급망에 대한 지정학적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케스트레이터의 역할은 이런 부분들을 스킬들을 조율하고 에이전트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이런 핵심적인 기술을 오케스트레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오케스트레이터는 전체 AI 워크플로우를 지휘하는 지휘자입니다. 여러분 온톨로지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온톨로지가 어려운 점을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뒷부분 온톨로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톨로지가 어려운 이유는 온톨로지는 전문가적인 도메인 난리를 갖고 있습니다. 공간정보 부분에 도메인 난리를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이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수학적으로 우리가 단 한 번도 컴퓨터에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톨로지 구축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온톨로지는 더 반복적인 업무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도메인 날리지 플러스 수학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컴퓨터가 인식하는 데이터로 밀어 넣을 수 있는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같이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만들었던 SIQMS 지오 디지털 트윈의 플랫폼에 대한 예시입니다. 온톨로지는 공급망의 지정학적 위기를 해석하기 위한 개념과 규칙에 대한 정의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밀어 넣는 부분이죠. 지식 그래프가 필요합니다. 지식 그래프는 실제 공급망 데이터를 관계로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네오4j는 연결된 리스크 데이터를 저장하고 탐색하는 지식 그래프의 DB입니다. 그리고 그래프렉은 AI가 관계에 따라 흘러가면서 근거 기반을 답변을 작성하면서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조금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들어간 내용이라서 어려운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면 쉽게 설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개념적으로 표현했는데 앞부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팔란티어를 보면서 느낀 게 굉장히 많은데 이 팔란티어는 오류를 방지하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LLM 계층을 쓰고 있고요. 팔란티어는 LLM이 없습니다. 그리고 타 회사의 LLM을 쓰고 있고요. 온톨로지 계층을 정말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온톨로지를 어떻게 만드는가가 결국 맥락을 해서 추론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증이라는 업무들을 각각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전문적인 요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파이프라인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내고 있고요. 결국 인간이 최종적으로 단계별로 검토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이 FDE라고 실제로 저희 같은 공간정보 도메인 날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타 분야에 들어가가지고 이 데이터들을 커스터마이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는 ODC라는 감사 추적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클루드라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클루드는 생성, 조회, 수정, 삭제에 대한 작업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결국 팔란티어는 이 내부망이나 이런 곳에 쓰는 게 많기 때문에 실제로 보안 데이터를 많이 다루고 있어서 감사에 대한 추적, 그런 시스템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배울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페르소나라고 해서 전문가들을 아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파트에 맞는 부분들을 교육을 해서 이 전문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 공간적 품질관리원은 교육이 정관 개정에 대해서 교육 업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저희가 만들어 볼 생각에 있습니다. 그 전통적인 GIS 접근 방식과 공급망 인텔리전스의 새로운 포지션이라고 제가 표현은 했지만 사실은 뭐 비슷한 거죠. 근데 생각을 조금 바꾸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이 기술 중심이고 맵 중심인 부분들이 저희는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임팩트 중심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 정말 좋은 단어가 한컴의 말랑말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좀 말랑말랑한 뇌를 가지고 말랑말랑한 생각을 해서 우리 데이터를 어떻게 적용해서 녹여 넣을 것인가가 우리가 정말 고부가가치의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의 하나의 샘플이 공급망 인텔리전스의 새로운 포지셔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플랫폼의 시장의 기여의 사업 전략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 반도체 사업, 배터리 사업, 자동차 사업, 국방, 물류, 해운하고 어울리고 싶습니다. 왜? 결국은 돈 있는 곳과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사업 전략이 될 것 같고, 저희들에 대한 플랫폼을 삼성전자가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IITP에 가서 저희가 사업 제안을 다시 할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조금 더 빨리 해가지고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는 게 더 중요해서 이 공급망 위기에 대한 4단계의 온톨로지 역할을 만들어 봤습니다. 수집, 저장, 문맥화, 실행은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데이터를 만들어내면서 결국 부처 기업 간의 데이터 사일로가 굉장히 심하구나라는 부분이고, 경직된 위기 분류 체계가 있고 수동 취합 해석하는 부분으로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어렵다.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NSC에서 실제로 보고되는 양식들입니다. 온톨로지 기반의 공급망의 위기 대응 AI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탐지해야 되고 영향을 분석해야 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야 되고 결국 우리 조명 의원님 같은 분한테 브리핑해서 보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샘플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3대 강점은 굉장히 빠르게 되고 실현 가능성 아주 정확하고 이제 공급망에 대한 위기는 상수로 존재합니다. 전쟁, 그리고 바이러스, 해운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만 연결되는 공급망에 대한 위기가 아니고 10가지 위기에서 다양하게 전부 다 같이 연결돼서 진행이 됩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공공기관이고 하다 보니까 정부 연계 중심으로 설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도메인 날리지구인 지리공간정보, 그리고 설명이 가능한 위기 분석, 음성 코파일럿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고 10가지 위기 시나리오를 탑재를 시켰습니다.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자연의 지적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관계를 추적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히토류, 이 히토류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나라에 어떤 위기가 오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검색을 해낼 수 있고요. 관세, 항만, 기상 이 데이터들을 다 끌어올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시나리오별 영향을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기 감정에서 자동 대응까지 5분도 걸리지 않은 데이터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 아키텍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실제로 SIQMS가 항공우상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말 잘하는 게 GIS지 않습니까? GIS는 산림에서 수목의 개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처음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공간정보에 대한 GIS가 이 새로운 공급망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샘플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희가 충분히 이 비징형에 대한 뉴스 문서까지 가져올 수 있고 SNS도 다 끌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진 10개의 핵심 기능입니다. 지정학적 위기 시나리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에 대한 위기 예측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아라고 실제로 팔란티아에서 쓰고 있는 지리 공간에 대한 AI도 같이 협력해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도 저희가 5가지로 좀 요약을 해냈고요. 의사결정을 하는 7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보여드리는 것도 나을 것 같고요. 온톨로지에 대한 지식 그래프를 8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AI 에이전트를 5개를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또 안 나오네요. 나오네요. 그리고 일일 위험 브리핑 시스템들을 만들었고요. 결국 이 데이터에 대한 맥락은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김영도 기자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저희가 잘 안 되네요. 이게 여기는 안 나오는데요.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으로 끝날 수 있지만 만인이 꾸는 꿈은 현실로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김영도 기자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공간정보가 새롭게 퀀텀 점프할 수 있는 현실이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디지털 트윈입니다. 이 1세대의 디지털 트윈 시대에는 이제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지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개발되어 있는 지오 디지털 트윈의 이제 공급망 위기 분석 플랫폼입니다. 대시보드에 실시간 모니터링, 시뮬레이션, 예측 분석, 의사결정 다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 클릭했었을 때 이 데이터들을 바로 실시간으로 다 끌어올 수 있습니다. 끌어올 수 있고, 물론 당연히 저희 지도 베이스로 할 수 있죠. 물론 제가 이걸 하면서 느낀 부분은, 우리나라도 해외에 전 세계에 좀 1대 5만 정도의 지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1일 브리핑으로 해서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고요. 조명희 의원님에게 가는 2장짜리 보고서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실무자들에게 가는 보고서가 나올 수 있는데 자료가 잘 안 뜹니다. 네, 이런 보고서가 바로 나옵니다. 예. 5천 원이라고. 예. 네, 나오고,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0가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샘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가장 위협적인 것은 대만 해협이고요. 이 대만 해협에 실제로 반도체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중국하고 대만하고 가장 큰 이제 이슈가 있죠, 그죠? 중국에서 훈련을 합니다. 중국에서 훈련할 때 만약에 동부에 한다, 이건 전쟁이고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북부에 한다, 그리고 공간정보 훈련 강도가 중간 정도로 하고 훈련 기간이 7일이라고 했었을 때에 그 시간과 타이밍에 따라서 다 바뀝니다. 바뀌고 데이터들이 어떻게 변환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부와 남부까지 했었을 때는 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시간이 더 늘어나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에 대한 타임라인이 원래는 21주, 약 5개월로 대만 TSMC에 자료를 만들었을 때 이게 넘어오는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동부, 중부, 서부, 남부에 대한 전쟁의 일정에 따라서 이 시간이 다 바뀝니다. 자, 이 공급망에 대한 분석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동적 인과 그래프라고 해서 이것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재고 선택 비축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공급망이 그러면 대만 해협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제 공급망에 대한 국내 다변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어디에서 이 데이터들을 받아낼지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지식 그래프를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분석하는 부분들을 SPO라고 하는데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이렇게 클릭을 했었을 때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항만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항만에 대한 선박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향을 받는 파나마라든지 또 이 파나마 운항에서 일어났었을 때, 그리고 요소수가 어떻게 우리가 인천항, 부산항,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의약약품을 이 원재료가 오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항만 사이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전력망에 대한 변압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북한이 어떤 우리나라를 공격했었을 때는 사실 변압기를 공격하는 게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해서, 그때에 제가 서울시립대에 갔었을 때보다 계속 지금 고도화를 시키고 있어서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고, 이 부분 또 안 되네요. 네. 그리고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인과관계에 대한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저희가 실제로 인과관계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방금망, 공급망 분석은 이렇게 어떤 영향을 받는 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 설명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클릭했었을 때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끌어오기 때문에 저희 토큰이 계속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오고 있고요. 10개의 시나리오는 제가 단독으로 만든 게 아니고 과기부에서 요청했습니다. 요청해서 이 10개의 시나리오에서 공급망 분석을 한번 해달라고 해서 제가 만들었고요. 이 온톨로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맥락 추론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온톨로지에 대한 맥락 추론은 진짜 컴퓨터가 굉장히 잘하는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들을 적용을 시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유사관계에 대한 분석도 실제로 클릭을 해서 다 처리를 해낼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3D에 대한 뭐 이거 당연히 충분히 저희들이 굉장히 잘하는 파트이기도 하고요. 예, 지정학도 분석도 가능하고요. 맥락 추론 가능하고 히토류도 가능하고 저희들이 저희 운영할 때 이제 관리자의 대시보드까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접속했었을 때 어떤 것들을 막아내고 여기까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I를 이용해서 가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페르소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육 전문가, 지정학적 전문가,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로 해서 구체적인 영향력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저희가 클로드나 이 부분을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다 끌어와서 데이터 영향력을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까지는 기업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작업하던 것이 1인으로 가능하게 된 시대가 열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간정보에서도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텔레그램 있지 않습니까? 텔레그램이 실제로 종사하는 사람이 3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이거 구축하는데 저하고 도메인 난리지를, 공급망에 대한 도메인 난리지를 갖고 있는 분, 그리고 실제로 개발해 주시는 분, 이렇게 3명이서 작업을 한 겁니다. 3명이 작업을 했고, 물론 이제 저도 이것 때문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죠. 공급망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는 협력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협력 파트너를 찾고 있고요. 같이 이 부분에서 좀 협력을 해서 같이 좀 비즈니스를 만들어 보실 분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공간정보 품질관리원과 협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선한 영향력으로 공간정보 산업이 굉장히 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기업에 오롯이 들어가서 기업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은 앞으로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